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월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은데요.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0.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들 또 신규 상장주인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은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HLB는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리노공업이 하락하는 중에도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등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왕고래 관련주인 피팅이나 밸브, 강관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에 더해서 금리 인하 수혜까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건설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 내에 벌써 3.6배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또 코로나19 관련 섹터가 오늘 장에서 또 주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지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헤쳐나가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고요. 방송 5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나서도 쭉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다 받아가실 분들도 역시나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알찬 이야기들로 50분 함께 꾸려 나가볼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드디어 이제 판 뒤집혔다.
드디어 이제 판 뒤집혔어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주말 동안 도서실 오랜만에 갔습니다. 독서실이요? 네, 도서실 오랜만에 가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오. 4시간 동안 앞으로 추후 우리는 보통 앞으로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네네. 이것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 내용은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판이 뒤집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 그래요? 자, 미증 시가 떨어져도 국내 증시는 상승할 거고요. 그리고 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이 오늘 좀 시장이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증시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다?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랑 전혀 좀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디커플링 현식이죠. 네. 디커플링 현식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증시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저번 주에 CPI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고요. 네. 그 둔화가 되었고 그 전에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지수는 계속 4거일 동안 연속 조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즉 금요일에는 미증시가 반반 매수세요. 기술적 반등, 알파 플러스의 금리 둔화 그 기대감의 상승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사실 기술주 중에서도 특정 우량주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쪽으로 지금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국내 증시가 앞으로 지금부터는 판이 뒤집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 기술주 반도체 대부분 상승 소개하고 하는데 네. 약간 좀 힘이 많이 부족해요. 어. 약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탄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네. SK 하이닉스 지금 상승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지. 전문가님, 앞으로 금리 이거- 인하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참 기술주 난감하게. 반도체 대부분 미국 증시에서 네. 상승을 했다. 다만 오픈 AI는 이 새로운 서치 GPT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경쟁사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소폭으로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서치 GPT 이거 문제예요. 왜요? 서치 GPT가 거품을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진짜 AI 주들은. AI 그만 뭐 합니까? 이 AI 쪽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이제 지금 AI주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빠지고 있죠. 네. 빠짐. 네, 진짜 이놈의 빠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서치 GPT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관련주들도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 포함해서 쭉 살펴봤는데 전문가님이 이미 AI 관련주 오른다고 해서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 지 오래됐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치 이거 맨 처음에 서치 GPT가 뭐 그런 얘기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아시죠? 네. 터미네이터 1, 2, 3, 뭐 7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터미네이터가 완전 깡통되고 있어요. 지금 깡통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I'll be back 하면서 그 아노드 슈와제네거가 용하면서 이러잖아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주가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네. 그렇기 때문에 AI주들은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우리 시장에 분명 청신호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AI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상승이 나왔던 동력은 뭐 CPI가 둔화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반등한 거지. 같습니다. 뭐 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미국이 상승했다. 아니, 그러면 과거에 5월 때 CPI, 4월 때 CPI 나올 때는 왜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미증시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시면요. CPI 지수뿐만 아니라 PCE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됐죠. 지금 이 부분도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글로벌엑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6월의 PCE 보고서가 거의 완벽한 지수를 보여줬다면서 지금 시나리오는 경기 연착륙도 아니라 무착륙이다. 너 경기도 너무 좋고 물가도 점차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완벽하다. 이 글로벌 S도 마음 여기저기 잘 붙이는 것 같아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네. 이거 힘들 것 같다. 그래요? 파워 의장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금이 뭐 금은 솔직히 누가 봐도 최고가 다 올라가는 건 알고 있는 거고. 글로벌 S
뭐 다음 주에는 어디입니까? 블루버그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일까요? 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자주 나오는 물가 지표들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 어쨌든 필요 없어요. 그래요.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은 음. 확실한 것 같으니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번 주에 증시 일정 한번 살펴보자면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까요? 이거죠. 음. 이겁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시점 발표. 어우, 저는 이거를 중요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저표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요. 선저표는 안 봐도 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의 대체성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될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클라우드 때문에 망했어요. 최근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에러가 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도 참 재수가 여러 가지 없지. 클라우드 때문에 외국어 못 가고 또 팀원 위메프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완전 두 가지 연속 아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 반영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쪽은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십니까? 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매출액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전 세계 AI 서버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쪽으로 이익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사건이 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클라우드 부분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실적 부분이 약화될 것. 그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내용이. 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클라우드 관련된 사태의 악재가 터졌는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뭐 그다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힘들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 발표를 많이 합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맨날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네. 미드건 시적분이하고. 근데 미드건 시적분인데 나스닥이 그 모양이 그렇게 됐나? 그렇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어도 정작 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당일에 8%가 넘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완전히 뭐 진짜 임진왜란 현식으로 터졌죠. 그때 하이닉스가. 어,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단 2차 전지주는 올라갔고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보다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최근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일에서 31일 드디어 7월 마지막 날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때 뭐 물가 금리는 동결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네, 금리는 동결이 될 거예요. 이번 그렇죠. 30일하고 31일 나는. 그런데 어쨌든 그날 이제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완전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경기 지표는 연준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예상치가 가고 있다. 예상치가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달에 연준에서는 그동안 추후 나올 지표들을 보고 네. 그날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때 미증시가 차익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통화 긴축이 뭡니까? 달러잖아요. 네. 달러예요, 달러. 네. 그러면 달러면은 이 달러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이 파운드리가 아무리 실적 개선이 됐다고 해도 파운드리 위주로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 하락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움직이는 부분이 더 많다는 부분,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수도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지금 2번 아니면 1번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9월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9월 달인데 10, 11, 12. 그러면은 연준이 데이터로 생각해 보면은 9월 달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와. 한국은행은 뭐 그때서 뒤에서 언제 금리 인하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가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물가하고 경기 지표들이 그때마다 우리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의 지표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네. 2번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2번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최소 9번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9월달 금리 인하를 하느냐 하면은 2번이고요. 네. 9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면은 한 번이겠죠. 오. 한 번이겠죠. 조봉관님 근데 지금 이 패드워치에서는 3회 인하 확률이 50%가 넘는데요. 참 예매하기 누가 이렇게 했어요. 56%하고 40%면 40%고 60%면 60% 해야지. 이거 이렇게 조사 나왔잖아요. 네. 미국에서 56%.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아 우리가 얘기한 게 틀리면 어떡하지? 어. 우리가 얘기한 게 또 맞으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예매하기 그냥 56%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요. 그러면 어? 뭐 3회까지는 전문가님은 기대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 3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3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시 입고 내가 방송합니다. 3회 아니, 입고 근데 이게 하면은 25bp면은 이게 최소치잖아요. 25bp면은 네. 보자. 조금씩 세 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베이비 스텝이 어. 0.055, 빅 스텝이 0.25잖아. 그럼 25pp면은 25bp가 베이비 스텝 아닌가요? 베이비 스텝. 네네. 말장난하네. FOMC에서. 네. 아, 이러면 안 되죠, 파우 네. 의장님.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베이비 세 스텝으로 번. 한다는 건 아니 이거는 금리 하지 그냥 금리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금리 올릴 때는 빅 스텝 현식하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렇게 올려놓고서는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FOMC에서 말장난을 할 수가 있다. 네. 금리 인하는 낼 수가 있는데 25bp 응. 베이비 스텝. 응. 베이비 스텝이 뭡니까? 우리도 아기 낳으면은 아기들이 신생아잖아요. 네. 그렇죠? 신생아 현식으로 제일 낮은 건데 금리 쪽에서 낮은 걸로 하면은 지금 5.50인데 네. 아니 이렇게 세 번 내려도 4.75예요. 4.75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높습니다. 이해도 높습니다. 네. 이해도 높아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한국은행은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25bp라고 하면은 베이비 스텝인데 네. 베이비 스텝 다음에 비 스텝 있고 비 스텝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 이제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인데 울트라 스텝이면 이해합니다. 네. 세 번 나눠도 5.50에서 세 번 해도 뭐 3% 아니면 2%잖아요. 네. 25pp 한다고? 네. 차라리 휴게소 가는 게 낫지. 휴게소 가가지고 맛있는 소떡이나 먹는 게 낫지. 오. 25pp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이거 비둘기 아니에요. 매파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매파입니다. 굉장히 쉽게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화가 나네. 그렇습니다. 응. 사실 이 부분은 뭐 25bp씩은 아무리 세 번을 인하한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 아무리 많이 해봤자 고금리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뭐죠? 돼요, 여러분들. 네. 미국은 5.50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지금 3.30입니다. 네, 한국은 3.30인데 네. 한국이 미국 따서 한국도 베이비 스텝은 낮추겠죠. 그러면은 세 번 나누면 3.30에서 얼마죠? 한 2점 세 번? 중간대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미국은 4.75 거고 2.55 정도. 2.5 정도가 될 겁니다. 한국은 네, 2.5 정도가 되면은 네. 해볼만 합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은 4.75인데 네, 아마 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25ppを왜 내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 미국은 지금 재정 정책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재정 정책이 뭡니까?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미국에서 이제 시작해야 하니까 채권으로 우리나라 뭐 기업들 잘 살게 해야 하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통화 정책으로는 언제 하게요? 우리는 지금 통화 정책 그런 거 모르겠다고요. 재정 정책으로 국채를 쓸 테니까 채권 주십시오. 채권. 미국은 채권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5.50에서 바로 1% 빠지면 미국 경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안정선으로 하려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거고요. 네.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주식 자금들이 다 어디로 온다? 국내 시장하고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이 간다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다 최고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이 되면은 미국 시장은 그동안 많이 야금야금 먹었던 수급들이 다 분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 쪽으로 오게 되죠. 지금 미국으로 간 개인 투자자분들, 서양 개민분들, 내 마지막 경고 드립니다. 네.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8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올해 안에 9만 전자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글로벌 상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까지도 바꿔보실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주 후반에 FOMC 회의를 통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일 것이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만약에 미국 증시로 떠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은 국내 증시도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건데 방송은 5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고자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 전쟁은 데이터 보급전이다.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HBM에 이어 SSD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참 제목은 되게 화끈하게 나와요.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제목 기사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2분기에 이 SSD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가 급증을 했다라고 잘한 합니다. 거죠.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리고 또 진짜. 내년 초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 128TB 기업용 SSD를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에 이어서 SSD 시장까지도 선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에너지 전자장치가 ESS입니다. 네. 에너지 전자장치. 네. 근데 이 SSD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에 끼는 SD 카드 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SD 카드가 1기가가 있고 5기가가 있고 10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쪽으로도 AI 쪽으로도 데이터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데이터 용량. 그렇죠? 데이터 용량이 SD 카드가 1기가였는데 이게 5기가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이닉스가 많이 파악고 그리고 이제는 128TB까지 나온다. 그래서 TV로 따지자면 옛날 삼성 TV 파브에서 QLED로 나오는 것처럼 용량이 업그레이드 돼서 와, 나온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SSD 관련주들을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느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좀 이렇게 중요할 겁니다. 갖고 왔습니까? 어떤 거죠? SSD 관련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다른 때는 많이 갖고 오더만. 자, 네. 여러분들 테크윙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서 이따가 우리 올려주세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테크윙. 자, 네. 치킨은 따지면은 크리스피 치킨하고 비슷한 종목이 이름인 테크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크윙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이 윙. 굉장히 좋았거든요. 윙. 자, 살짝 윙. 조정 중인데. 자, 살짝 손해주는데 네. 지금쯤 이 타이밍 때 저 지금 어? 횡보하고 있는데? 네. 횡보하고 있으니까 살까 말까. 그러다가 올라가면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하지만 저렇게 멀리 보면은 이거 고민이 많고 많이 올랐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사고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저렇게 보면은 다시 약간 사고 싶어요. 횡보하고 있는데 네. 이 네. 마우스를 이 가운데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그걸 누를지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저것만 보고 저점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우스를 이 동그라미를 멀리 확대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크윙이 이 SSD로 인해 가지고 네.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쪽인가 코스닥 쪽일 거예요. 아마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 테크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윙이 올라가면은 네. 반도체 주도에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17위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선적표가 나온다고 해도
약간 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대표적으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셨듯이 생각보다 고점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물론 모든 종목들이 최근에 다 올랐던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고점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 관련주들 저희가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방송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테니 입장 모두 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실적인가요? 반도체보다는 이제 한번 제가 좀 네. 특이하게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농기계 오! 그러니까 예전에 농스라 이제 즉 전기자동차는 테슬라잖아요. 대동과 TYM 이런 그 종목들. 농기계 쪽으로는 별명이 농스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스라. 그 농스라인데 네. 이 농스라 중에서도 오늘 TYM이하고 농기계 관련주가 있죠. 네. 이 TYM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걸로. 이 악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이 TYM 같은 경우가 네. 매출액이 뻥튀기로 나왔다. 네네. 그러네요. 뻥튀기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 아. 20% 지금 이 한가인가요? 지금 거의 한가 수준인 것 같아요. 와, 한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5% 급락.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네. 세상에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사실 저도 이 종목 네. 사본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3년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TYM.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참.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 TYM 같은 경우가 농기계 쪽은 매출액이나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인데 네. 그래도 부가가 못 받고 개별적인 악재가 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즉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 감사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티몬하고 위메프도 4월달에 감사 보고서를 안 냈대요. 그래요. 네, 안 냈대요. 그거요. 전조 증상이 있었군요.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고 TYM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TYM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경제방송, 최근에 너튜브에서 TYM 농기계 관련주에서 계속 추천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추천했냐고 네. 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되고 뭐 이 전쟁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갈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벗겨졌어요. 어,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는 아무리 많이 빠져서 상승한다고 해도 절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2년 전쯤에는 이 농슬라 굉장히 유망주였던 TYM을 공략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매출 부풀리기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 때문에 25% 급락을 하고 이런 있는데 종목은 1000% 올라간다고 해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럴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 여전히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오바마도 드디어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리스의 대선 승리 확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호감도가 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호감도라는 게 뭐 지지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대선 승리 확률이 트럼프와의 이 싸움으로 봤을 때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마리화나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민주당 정책주 쪽으로 좀 이 투심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관련주를 유망하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하고 2차 전지 보고 있고요. 네. 테마주는 마디화나하고 네. IMBC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이 다 괜찮다는 뜻일까요? 네, 저는 다 괜찮다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SDN,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SDN 주가가 치고 올라갔죠. 네. 물론 지금 현재 윗골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꼬리 맨날 달려요. 그럼 맨날 달려요. 우리 시장은? SDN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SDN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SDN이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오.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 사실 2주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원래 바이든 정책주하고 해리스 정책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마리화나가 그동안 오선 첨단 소재하고 한국 BNC하고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마리화나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네.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인맥주가 IMBC가 계속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주식 쪽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SD는 이 헬리스가 지지율이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DN, 그다음에 금양그린파워, 그다음에 동구 S와 C, SNC. 이 세 가지 종목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아이고. 2차 전지 얘기는 뭐 넘어갈까요? 아니요, 해야죠. 정면 돌파. 전면 돌파해야죠. 참, 네. 진짜 2차 전지에 내가 무슨 귀신이 속해가지고 네.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장초반 상승하다가 또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고 여기서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 올라가고 있고요. 음.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유심히 보는 거는 NNF하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 판 뒤집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판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홀덤 게임도 아니고요. 지금 이 중에서는 삼성 SDI만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빔이 움직이면 2차 전지 중소형주 섹터들이 다 움직입니다. 하지만 과거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는 반도체 중소형주들 다 못 움직였죠. 즉 어떤 종목이 양봉은 전하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이 움직이면 중소형 섹터들이 낙폭에서 조금이라도 말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에코프로빔이 움직여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자, 1차는 이겁니다. 에코프로빔이 1차로 움직여줘야 네. 코스피 쪽에 누가 있습니까? LNF,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럼 얘네도 같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지수가 견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우리 좀 뭐 TCCT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가 한번 확인했는데 괜찮아. 지훈 아나운서님, 네. 소주 한 병 사줄래요? 소주 한 병 사주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보 지금 보고 있나? 나 네. 이따 저녁에 집에 가면 소주 한 병만 준비해놔줘요. 여보 질러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견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솔직히 나는 견제 방송 통해 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난 이제까지 진정성 있게 솔직히 있는 맛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CCT 제가 마이너스 40%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솔직해서. 트럼프가 총 맞을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거요 제가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 매수도 안 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5월달 말까지 빠졌다가 6월달 초반에 일주일 동안 계속 기술점 반등을 올려가지고 나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더 떨어져도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마음은 포기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TCCT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55,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상승할 거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머티프 변수 4680. 내 요즘 이 건전지 배터리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할 때도 원톤형은 집에 있는 건전지는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통형 배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차 전지가 앞으로 2차 전지 선적표도 안 좋은데 2차 전지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럴 때 마리화나 관련주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레드님 트럼프가 그 가상화폐에 가가지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를 전국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작 2% 3% 먹으려고 들어갑니까? 그럴 거였으면 옛날부터 들어갔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원칙하에 TCCT만 하나만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TCCT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라가려고 빠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추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TCCT에 무너져도 판이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물렸어요. 기관들도 물렸고 우리도 물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설명은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TCCT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저 지금 저기 집 앞에 약국이 있으면
약국 가가지고 바카스 한 병씩 드시고 오십시오. 자, 네. 바카스 한 병씩 드시고 오시고요. 자, 피디님 저기서 마우스를 좀 이렇게 확대가 아닌 좀 넓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아, 이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 오늘이 마지막 하락이겠지 생각하고 또 다음 날에만 아, 오늘이 마지막 하락이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또 계속 꺾이고 있어요. 중간에서 뭔가 2차 전지가 우영주도 움직여줘 하는데 움직여주지도 않으니까 종목 주고 매수세도 없고 조금만 올라가도 기존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 팔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장점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저가하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똑바로 들으십시오. 저가입니다. 저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납품이 되지만 기술적 반등은 5월 30일 날에서 6월 첫째 주까지는 30% 이상 상승했어요. 물론 30% 지금 상승해도 저희가 낙폭이 그나마 축소가 되는 것뿐이지 그 후에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제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은 좀 지수를 견인해주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에 올라가서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추세력 이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680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종목에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종목인 TCC 스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6,000원인데 55,000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절대 추가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정책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 태양광 관련주인 SDN과 금양그린 파워 유망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마리화나라든지 인맥주 관련 모든 섹터들이 다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매매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시청자 게시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래는 암호화폐가 가상화폐가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였는데 이번에 해리스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하려나 봅니다. 암호화폐 업체들과 대화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암호화폐가 참 최근에 암호화폐가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악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암호화폐는 무조건 사야져야 한다. 그래요? 가전자산으로.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해리스가 지지율 격차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말든 뭐든 다 얘기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옛날에도 얘기했었어요. 트럼프가. 네. 근데 결국엔 못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암호화폐가 상승을 못하고 부하시성이 따라가지고 암호화폐가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 현식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네. 트럼프처럼 같은 정책을 내놓진 않았어요. 네. 암호화폐 업체들과 대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는 난 무조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순서도 없이 다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네. 이거고 해리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재할 생각은 있지만은 어떻게 암호화폐 업체라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가 활성화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최근에 좀 말실수를 했어요. 암호화폐 쪽에서 뭐라고 했죠? 컨퍼런스에서 뭐하고 얘기했냐면은 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 채굴도 미국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통화 전축이 달러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마음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건 달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채굴 같은 거 이 컴퓨터 막 몇백 개 설치하고 막 암호화폐 이렇게 채굴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미국에서만 하겠다. 미국에서만 하겠다고 하면은 즉 달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의 미국이 하는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파악을 못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볼 때는 파악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암호화폐 관련주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쪽으로 해가지고 뭐 통화 정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음 좋습니다. 마음 좋지만은 이 암호화폐 쪽으로 강국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미국은 무언가를 하나를 내줘야 할 겁니다. 그게 달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네. 여러분들. 트럼프도 암호화폐 쪽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해리스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멀리 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있어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옛날부터 암호화폐 최저점에서 샀거든요. 어, 최저점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국가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GDP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삶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어떤 얘기하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지 트럼프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올라간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긴 했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는데 뭐 말은 일단 거창합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뭐 만약에 이런 코인 관련된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미국에서만 이런 화폐를 채굴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달러의 약세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불확실성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 관련주도 역시나 트럼프, 해리스 모두의 수혜주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장에서 다양한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또 비만 치료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요. 치매 관련주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좀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핫한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요. 네, 위험해요. 네. 저번에는 이제 비만이 유행이더만 이번에는 치매가 유행이구만. 치매, 꿈의 치매약이라고 하는 레카네마비 국내 상륙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아, 이거 레카네마비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이 재활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 레카네마비 이제 바이오주 쪽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좀 핫하긴 합니다. 미 대전 테마주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 맞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도 들어가 있고 해리스 수혜주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원래 자체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 비만 치료제가 네. 사실 국가에서 의무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어린 애기들, 아기들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아기들은 의료보험이 안 돼요. 네. 대신 건강보험을 냈으니까 아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낮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 소아과 대안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까지 정부가 관련 의료보험을 하느냐? 바이오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근데 의료보험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 추후 의료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미국은 뭐 헬스케어 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으려나 네. 저는 약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와야겠구만. 어.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휴마시스, 뭐 SSID, 뭐 바이오센서,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못 그럼, 넣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20년도에 네. 금리가 제로가 됐다고 해서 바이오주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 바이오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바이오주는 약간 좀 제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좀 리스크가 많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조심스럽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주인공 섹터가 된 참 마음에 안 들어.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아람코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고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아람코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또 산업부 장관이 8월 말에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입찰을 시작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대장주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밸브나 한국가스공사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역시 이런 종목들은 좀 기피하시는 편이죠? 네, 기피합니다. 기피하고요. 네. 단견 투쟁으로 저는 이런 종목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동해 부분만 나올 때까지 기다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동해 바다에 석유가 나오는 건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질서를 흐트러지는 거는 참지 못하죠. 그래요? 이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뭐 지금 또 수급이 들어가겠지만 최근에 영인만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저기 적어놨습니다. 네, 영인만에서 부산 상황으로 결정됐습니다. 부산 신항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건 뭐냐? 네. 부산 상황 쪽에 부산 신항.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어. 산정되어 있는 부동산 지역. 오, 부산 신항에 어디 있죠? 한번 찾아봐야죠. 찾아봐야죠. 올려주실 거죠? 올려드릴게요. 네. 부산 신안에 네네. 산정되어 있는 땅덩어리 누가 지분이 그쪽에 땅이 있다 하면 어.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신안이면은 이 테마성을 좀 이렇게 봐야겠죠. 부산 신안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산장사 네. 그걸 찾아야 하고 그 종목이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인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영일만 관련주들은 좀 이제 악재가 맞겠죠? 그렇죠. 영인만에서 바뀌었으니까 부산 네. 신안으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제가 정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부가 영인만을 했다고 하면은 이 영인만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영인만 쪽에 지금 좀 기업 나오면은 좋겠다 하고 부동산으로 이거 이제 거기 공인중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여기 이 땅 올라가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석유시 주도 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땅 사야 돼요. 이렇게 하고 땅 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부산 신안으로 결정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도 그렇지만은 영인만은 당분간 피하고요. 네. 시추가스가 나고 이 부산 신항의 땅덩어리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조만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왕거래 관련주 중에서도 시추 가스관 관련주 그리고 이제 부산 신항 관련주들 저희가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SSD 관련주도 역시나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저희 여러분들께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걸 원하시죠? 그 티몬 위베프. 티몬 위메프 네. 사태 어디로 갔죠? 못 찾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어딨죠? 손가락이 떨리셨구나. 여러분도 괜찮아요. 아이고 여기 있네요. 그래요. 뒤로. 전문가님 못 찾으시네요. 나도 못 찾네.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네. 디멘프 사태 수습 최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네. 내가 볼 땐 이거 폰지입니다. 폰지예요. 폰지 사기? 폰지예요. 폰지고요. 네. 솔직히 나도 여기 소비자니까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난 38,000원 환불받아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주고 트럼프 중국 틱톡은 지지한다. 틱톡 관련 복합 테마 주고 네. 맞아요. 우리 윤준 아나운서 관련주 잘 정리해 왔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레이디어 레스 23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 여행사 쪽은 피해 업종이 부각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투어가 모두 하약 투어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하약 여행, 롯데 관광 하약 개발, 레드캡 하약 네. 투어, 하나 하약 투어, 모두 하약 투어, 노양 하약 품성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팀워폰에서 정산을 못 받으니까 정산이 늘어질 수가 있다 하면서 이 여행 관련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사이고요. 네이버 쇼핑 관련주하고 같이 티토하고 연결되어 있는 플레이디하고 예스24 그다음에 모비데이즈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구rom배 이 Q10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팀F 사태의 수습 최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뭐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이쪽으로 금전 피해가 없이 피해자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해결 잘 됐으면 좋겠고 그 해결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면은 이 종목들이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이 TMF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제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벌써 저희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더 남아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장 마감까지 시장 상황 브리핑 모두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내일 봬요. 네, 저희가 내일 방송은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연속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더 알찬 정보들 많이 가져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에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